진짜 미쳤습니다. 1초도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TV 드라마화가 진행 중이다. 영화 어벤져스가 있을 수 있고요. 철학적이고 진중한 질문을 던지는 재미와 깊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작품이다 라고. 부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소설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이 소설은 진짜 재미있게 정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닫는 순간까지 1초도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소재,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정말 좋았는데 그냥 순수 재미가 끝내줍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스콧 알렉산더 하워드라는 사람이 쓴 시간의 계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벌써 TV 드라마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소설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데뷔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쓴 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왠지 이 스콧 알렉산더 하워드라는 이름, 아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그 서점 베스트셀러 매장에서 아주 자주 만나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 특징, 그리고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포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즐겁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말을 조금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6세 소녀 오딜인데요. 오딜은 그 학급의 어떤 친구 무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오딜의 다른 동창생 친구인 에드메 피라와 알렉 로소는 오딜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뒤로 오딜과 그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딜은 이제 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요. 학교 근처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학교를 두리번 하면서 쳐다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의 동부 철책을 넘어온 것 같은 사람들을 주시하던 오딜은 그들 중 2명이 바로 에드메 피라의 부모님인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20년 뒤 미래에서 온 에드메 피라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오딜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시간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의 마을을 기준으로 동쪽 철책 너머에는 20년 뒤에 이 마을, 이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서부 철책 넘어서는 20년 전에 이 세계, 이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을의 동쪽, 서쪽에도 또 20년 뒤, 20년 전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의 텀을 둔 하나의 마을이 여러 곳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까다롭지만 이 철책을 넘어서,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의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문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딜이 목격한 에드메의 부모도 방문객이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이 방문객들의 정체나 방문의 목적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래가, 현재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과연 오딜이 목격한 비밀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오딜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일 겁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물리적으로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세계관에다가 조미료를 조금 뿌렸죠. 이 두 시간대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허락받은 사람만 넘나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꾸며냈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도 훌륭하고 특별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거는 바로 이 시간대를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에 활용하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런 타임슬립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을 이동해서 현재 사건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 이동을 활용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영화 어벤져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재작년에 읽은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공간, 우주를 막 넘나들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
현실에 조금 더 만족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진 소설이었는데, 뭐 작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죠.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기존의 클리셰들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시간의 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가속화되는 그런 식으로 시간 이동을 사용했어요. 시간 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소설에 녹여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달리 다른 시간대의 세상들을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붙여놨지만 그 경계에 무언의 윤리, 철학적 고민, 그리고 현실의 충돌이라는 아주 두꺼운 선을 쭉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으로 인해서 이 소설은 그냥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아주 철학적이고 진중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철학적 판타지 소설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너무나도 판타지스럽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물론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스토리라인은 그 타임워프, 시간 이동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그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잔가지들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공감 가고 그리고 마치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설 주인공 오딜의 친구들과의 관계, 뭐 미묘한 질투, 짝사랑, 엄마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흔들리는 가치관, 옳고 그름의 충돌같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 느낄 법한 그런 다양한 경험들도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 주인공 오딜도 그렇고요. 뭐 피슈그리 선생님, 뭐 깽통, 그리고 에드메, 이브레, 레몽, 뭐 하여튼 미국식 이름, 뭐 인도식 이름, 프랑스식 이름이 막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작가가 어떤 장치로서 사용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상은 분명 판타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판타지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의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문화권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작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평범하면 진짜 있는 나라 같고 너무 현실 같고, 그렇다고 이름이 너무 특이해버리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같으니까 그 중간 어느 경계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라 조금 비틀린 세상, 뭐 이 정도의 배경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지만 정말 현실적인 판타지 소설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작가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선택은 과연 축복일까? 그리고 타인의 삶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 머릿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게 무슨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나의 의문, 그리고 나의 대답을 이용해서 나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이 우리한테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설을 막 열심히 읽고 소설을 막 탐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유명하다는 소설,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소설은 안 빼뜨리고 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 시간의 계곡이라는 책은 정말 손꼽히게 좋았습니다. 읽다 보면은 약간 테드창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테드창 소설보다는 훨씬 잘 읽혔습니다. 그만큼 재미와 깊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소설은 모던 클래식,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고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말해봐야겠죠. 저의 한 줄 평은 바로 이겁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배경 위에 만들어진 거대하고 완벽한 테마파크.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되게 흥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재미있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